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합동 대응팀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캄보디아 정부와 고위급 협의를 열고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데요. 공항에 도착한 직후에 단장을 맡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요, 당장 캄보디아 인근 베트남 국경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성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총력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합동 대응팀은요, 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해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또 국가정보원 등 관련 부처 관계자 약 20명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당장 오늘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부터 예방하고 이 대책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데요. 대응팀은 캄보디아 측에 이 한국인을 상대로 한 이 범죄의 심각성과 또 피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이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신병 인도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 의심 관련 신고 중 이 80명의 상황이 파악되지 않은 만큼 이들의 구금 및 감금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현지에 구금 중인 한국인 전원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송환하는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1시쯤 이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김진아 외교부 차관은 취재진 앞에서 이 캄보디아에 인접한 베트남 국경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30대 한국인 여성 사건부터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차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지 공관과 접촉해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고, 베트남은 물론 캄보디아 당국과도 공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해 예방 대책을 세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중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인근 베트남 국경에서 30대 여성의 사망 사건입니다. 유가족들께서 베트남에서 관련한 사건들을 저보다 또 보고를 받으시고 하루 만에 부검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모든 영사 조력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적극적으로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 당국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당국은 이런 과정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공조를 할 예정입니다. 김 차관이 저렇게 관심을 표시한 한국인 여성 사망 사건은요, 현지에서 지난 8일에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뒤늦게 국내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경찰에서 이 사망한 여성 그리고 캄보디아 범죄 조직 간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국경지대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지난 8일 3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과 외교당국은 캄보디아에 머물러 온 A씨가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고 베트남을 찾았다가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숨진 A씨는 차 안에서 발견됐으며 폭행 등 별다른 외상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베트남 현지 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인데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A씨의 시신은 10일 현지에서 유족과 외교 당국 참관 아래 부검을 마치고 다음 날 유족에게 인도돼 화장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우리 경찰은요, 이 A씨가 지난해부터 이 캄보디아 소재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 한국인 대상 이 대포 통장 공급책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을 의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해서 연합뉴스는 이번 사건을 아는 관계자 전원을 인용해 A씨가 조직의 윗선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 당국은 당초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현지 공안 당국에 여성의 소재 확인을 요청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후 캄보디아에서 대포 통장 수거책을 하다 탈출한 이 한국인으로부터 숨진 A씨가 현지 호텔에 장기간 감금됐다는 진술을 들은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A씨가 캄보디아로 통장을 팔러 출국할 한국인을 모집한 뒤 또 현지에 도착하면 이 조직에 이들을 넘기는 역할을 했는지 여부와 함께 앞선 제보자 진술과 또 이번 사망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저희 TV조선 취재진이요, 범죄 단지가 몰려있는 캄보디아의 시아누쿠빌 경찰서에서 최근 극적으로 탈출한 우리 국민들을 직접 만나서 그곳의 생생한 실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잔혹 범죄 영화보다도 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생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그제 오후 캄보디아 이 범죄단지가 몰려있는 이 시아누크빌 경찰서에서 최근 범죄단지를 극적으로 탈출한 이 한국인 2명을 어렵게 만났는데요. 이들은 지난 5월 첫 탈출 시도에 실패한 뒤 이 손을 구속당한 채 정기 고문을 당했다고 전했고요. 또 중국인 두목이 캄보디아인 경비원들을 시켜 이 구금된 사람을 죽이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탈출은 조직원들에게 돈을 벌어주겠다며 PC 사용을 허락받은 뒤 이 몰래 외부에 구조 메시지를 보내고서야 이뤄졌다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탈출 경로에 대해선 아직 범죄단지에 갇혀 있는 한국인이 많은 만큼 설명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탈출한 한국인들의 증언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항공을 다 정지시키는 시키고 으로 차를 때려 쓰러지니까 정지시키기를 정치차일 때까지 지켜요. 방 안에만 갇혀있고 화장실도 당연히 못 가요. 그리고 밥도 안 줘요. 죽은 사람 다 눈앞에서 봤죠. 눈앞에서 받았고 그 혈흔 엄살 오렌지 정도가 해서 우리 양동이에 커가지고 벽에 혈흔 친거랑 바닥에랑 전선 같은 데 부분을 갖다 줬어요. 너희들이 둘이 10억을 멘트를 찍으면 한국을 보내줄게. 그래서 일을 시켜준다 했으니까 그러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잔혹한 범행의 중심에 중국계의 폭력 조직이죠. 이 삼합회가 있다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의 보고서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보고서에서 마카오 등에서 도박 산업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중국 범죄단체들이 당국의 단속 강화를 피해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 지역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삼합회가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동남아에서 벌어지는 납치, 인신매매, 감금, 고문, 사기 등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시아누쿠빌 경제특구에는 마카오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삼합회 조직 두목으로 알려진 이 완 코코이가 이끄는 14K라는 조직 등이 장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삼합회를 배경으로 둔 중국계 조직들은요, 이 중국 당국과의 결탁 혹은 또 이 관료들의 부패에 따른 이 묵인과 방치 속에서 세를 불리며 이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요, 이 동남아에서 이 활동하던 범죄 조직이 이제는 남미, 아프리카, 중동, 유럽으로 확장하고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우리 국민 납치, 감금,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 합동 대응팀이 급파가 됐죠. 오늘부터 현지에서 지금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논의가 시급한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캄보디아 당국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하는 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만요. 지금 당장 330건 정도의 실종 신고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의 수준이 이제 실종돼서 찾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 캄보디아 쪽에서는 60명, 80명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건 일단 구출을 해놓고서 그 다음 문제는 다음 문제대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께는 이 부분 질문 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지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서 우리 국민 80여 명 정도가 현지에서 구금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모르겠지만 범죄 활동에 연루가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구금이 돼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제 송환을 시키려고 하지만 일부는 거기에 남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 국민인데 데려올 수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또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요. 네. 특히 그 80명이 구금되어 있는데 한국으로 송환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 이 80명이 우리 국내에서 실종된 80명인지 이게 동일한지 여부는 확인은 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런데 이 80명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내국인이고 국적이 한국인이다라고 한다면 혹시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수사의 필요에 의해서 강제로 또 송환할 수 있는 절차들도 네.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로서는 일단 한국인의 안전 생명 이거 먼저 챙겨야 될 것 같고 그 후에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또 차후적으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살펴서 송환이 필요할 때는 원치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강제 송환하는 절차까지도 고려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